네, 안녕하세요. 유창혁 도장 김만수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새로운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오늘 이제 보실 거는 저희 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기본 행마, 침입, 삭감, 공격, 문제집인데요. 포석 문제풀이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건데요. 이 기본 행마, 침입, 삭감, 공격 이런 것들을 좀 문제집 위주로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볼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화점이 된 모양에서요. 이 백이 흙이 걸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붙이고 젖히고 늘었습니다. 많이 두시는 정석이죠. 자, 이렇게 된 장면인데, 자, 참고로 이 정석은 이쪽에 자기 이제 모양이 있을 때 많이 둡니다. 이 모양이 있으면은 흙 이쪽 이제 지키고 두면은 또 모양이 또 이제 계속 넓어지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하지만 이 모양에만 너무 집중해야 돼서 실제 이제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 여기서 흙이 이쪽을 둬야 되는데, 넓혀서 둬야 되는데 손을 뺐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를 이제 끊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돌을 어떻게 잡을 거냐? 자, 1번 문제인데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돌을 잡았을 때 쾌감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돌을 잡고 싶은데 돌을 잡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이 단수 치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단수 치는 방향이 항상 이쪽으로 일선 쪽으로 향해야 돼요. 이 사선 끝선으로 몰아야지만 상대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보시면은 나갈 데가 여기는 없고 이렇게 맞게 되는데 백이 하나 두수, 하나 둘 세수니까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 형태에서 이제 보시면요, 이 모양에서 여기 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보면은 상대 돌을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서 먼저 끊게 됩니다. 하지만 돌을 잡는 방법이 다른데요. 고수들은 이게 둘러싸요. 둘러싸서 이 사활이라는 걸 이용해서 잡게 되고, 워낙 과정이 또 어렵다 보니까 이 하수들은 자꾸 끊어서 빵따냄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이 돌의 특성이 내가 끊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가 반대로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두실 때에도 내가 잡으려고 끊었다가 도로 잡히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건데, 자, 1번 문제가 왜 이 형태 하필 나오느냐? 내가 상대 돌을 잡으려고 할 때 내 돌을 잡히고 단수 치는 방향은 항상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백을 일선 쪽으로 모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이거 흡사합니다. 자, 2번의 형태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고목이 두어졌고, 자, 이렇게 시움을 했습니다. 자, 붙였더니 백이 치받고 끊었어요. 자, 지금 이 형태는 아까는 단수 치는 방향인데 지금 어느 쪽으로 둬도 다 끝선으로 몰게 되죠. 흙은 요 돌을 이쪽으로 모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요 돌을 이쪽으로 모는 게 나을까요? 어느 쪽으로 모는 게 나을까요? 네. 자, 여기서도 이제 돌을 잡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항상 나의 돌이 하나라도 더 많은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즉 이쪽으로 보내면은 두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두 개니까 백이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물어볼까요? 자, 이쪽으로 몰고, 자,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가면은, 자, 백이 빠져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이 흙이 뭔가 좀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자, 백이 나오는데, 자, 이제 중급자 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나가고, 틀어 막으면은 나가고, 자, 막습니다. 자, 하나, 둘, 세수, 흙이 잡히게 되죠. 좀 끝까지 더 해볼게요. 늘면. 자, 하나, 둘, 셋, 돌을 메우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나쁜 게 여기를 두면 안 되죠. 백은 상대 수를 메운다고 뒀지만 보시면 자기 수도 메워져요. 바둑에서는 이런 거를
자충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채운다는 뜻으로 자충이라고 그러죠. 흔히 우리가 자충수다, 저 무리수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장 바보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메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왜 메우냐? 내가 상대를 잡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니까 이런 수를 범해요. 자, 뒤로부터 메워야 되고 젖히면은 역시 여기를 못 메우죠. 반대로 둡니다. 자, 초보자분들 요걸 헷갈려 하세요. 자, 다 같이 하나하나지만 이거 누가 차지해요? 100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드러내는 형태가 됩니다. 자, 1번과 2번에서 돌을 잡는 거의 핵심이 나와요. 뭐냐면 자, 1번을 보시면은 돌을 단수를 어디로 하라고요? 자, 일선 쪽으로. 일선 쪽으로 단수를 몰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요 모양에서 이렇게 된 모양에서 자, 이번 다 어느 쪽으로 둬도 끝선이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 몬다? 나의 돌이 하나라도 더 많은 쪽으로 몬다 이거죠. 자, 요 두 가지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공격을 할 때 가장 굉장히 이 광범위하게 응용이 되는 두 가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쪽을 두고, 자, 여기를 두고, 자, 여기 이제 뒀는데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흙이 이제 벌려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벌리는 게 정수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100도 여기를 이제 지켜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두는 수들을 바둑에서는 굉장히 나쁜 수라고 그래요. 이걸 자충이라고 합니다. 수를 채운다는 뜻이죠. 자, 이걸 볼게요. 이거 없이 끊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죠. 단수 치고 나오고 이쪽으로 막으면 하나 둘 셋이니까 100이 잡히죠. 그런데 이게 있다고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이니까 100이 먼저 둬서 흙이 잡히게 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바둑을 볼 때 이런 스스로 자충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충수가 많습니다. 자, 이리수가 왜 나쁘냐? 똑같이 끊음인데 이게 없이는 아까 잡았는데 자충이 채워지니까 못 잡는다 이거죠. 이렇게 둬서 할 수 없이 살아나가야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요 한 점이 잡히게 되니까 크게 나쁜 결과가 됩니다. 문제 답은 여기긴 한데 이 문제 핵심은 자충수를 두지 말아라. 이 책의 행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마책입니다. 우리가 행마라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찌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수예요. 행마란 그냥 돌을 계속 이어가는 수들인데요. 이런 쓸데없는 수들이 좀 많은 것이 기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많이 나옵니다. 자, 4번 형태도 자, 자충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화점에서 두고 네, 이렇게 둬서 이 형태는 흔히 이창호 정석이라고 하죠. 집차지를 중요시하는 정석입니다. 자,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을 이어야 됩니까? 네, 여기서는 항상 자, 이것도 행마의 중요한 원리인데요. 선이 높은 쪽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선이 높은 쪽을 이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딜 있냐? 당연히 이게 잡히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어요. 자, 이것도 잡히면 안 되니까 이걸 못 버렸는데 이걸 두게 되면은 자, 늘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쪽을 쭉쭉 밀어버리고 자, 흙이 요 돌을 덮어 씌웁니다. 그럼 요 돌이 백이 갇혀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백이 망한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원래 이렇게 둬야 되는데 요거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 편의상 자, 여기를 이제 안 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자, 늘고 이쪽에 돌이 있는 거죠. 자, 여기를 두고 자, 늘고 자, 여기를 뒀습니다. 자, 이렇게 지켰고요. 자, 요건 실전에서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백이 여기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건데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지켜야 되는 게 맞죠. 자, 손을 빼면은 어디 둡니까? 여길 끊으니까 두고 나가서 요도 4개가 하나 둘 셋이니까 100이 잡히게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두 점이죠. 두 점이 나란히 돼 있어요. 나란히 돼 있는데
이쪽 한쪽을 먼저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을 또 얻어맞게 되면은 이 돌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두 점 머리를 맞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 바둑에서는 여기를 백이 연달아 두 대로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백이 물론 그 전에 잘 두면 되긴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 두 점에 나란히 돼 있는 형태에서 이 두 개 연달아 얻어맞았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신호를 해야 되는데 손을 문제를 보면 손을 뺐죠. 그래서 이 행마라는 것도 반복되는 건데 두 점 머리가 맞은 상황에서 손을 빼면 된다 안 된다? 네, 손을 빼면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점 머리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인 경우도 있죠. 두 점 머리를 때릴 수 있다면 당연히 때려야 되겠죠. 그게 5번의 문제입니다. 자, 5번 형태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5번 형태는 이제 문제를 대립되는 문제를 만든 형태라 자, 요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흙이 여기를 이제 술 메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바둑을 이렇게 두실 때 기력이 약할수록 막연하다,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여기도 누가 이길지 참 막막하죠.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이야 뭐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자, 근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됐는데 백은 하나, 둘, 두 수죠. 흙은 하나, 둘, 셋. 어떻게 싸움이 돼도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네, 웬만하면은 백이 불리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두 점 머리는 때린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자, 그래서 내가 두 점 머리 맞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는 두 점 머리를 때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 자리가 되겠죠. 두 점 머리 양쪽으로 얻어맞으면 굉장히 힘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두더라도 굉장히 불리해지고 또 다른 식으로 두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다른 형태를 두시더라도 네, 백의 수가 얼마 못 가니까 잡히게 됩니다. 자 6번의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자, 6번의 형태. 자, 6번은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자, 이 돌을 이제 잡는 게 돌을 죽고 사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장 이 행마의 기본은 여기 돌을 잡고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자, 요 돌을 이제 잡는 문제예요. 흙이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잡을까요? 자, 단수를 치긴 해야 되는데 잘 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어서 하나, 둘, 셋이죠. 반대로 둬야 돼요.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두면은 하나, 둘, 셋이죠. 자, 초보자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 여기서 단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둬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로 둬야 되죠. 자,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서 내가 여기 둘 수 있나 없나,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여기 먼저 두게 되는데, 여기를 먼저 두시면 자충이 돼서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2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7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 볼 텐데요. 자, 요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1번하고 12번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7번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원래 지켜야 돼요. 지키고 서로 지키고. 이 변화는 누가 유리합니까? 네, 백이 자기 모양이죠. 자기 모양에서 서로 나눠 갖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흙이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좀 느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흙이 무리해서 이게 끊었어요. 이게 이제 잘못 둔 수인데 백이 여기서 요게 잘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둘 때 이거를 계속 잡으러 가면 유리한데 문제는 여기로 끊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흙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요 돌을 본다?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놓으니까 하나, 둘. 안 되죠? 자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근데 늘면은 이걸 악수라고 했는데. 그랬죠? 자, 오늘 벌써 이 첫 시간인데도
배우신 게 많아요. 단수는 끝선을 쳐야 돼. 그리고 하나라도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몰아야 돼. 그리고 두 점 머리는 두들겨야 돼. 또 맞지 않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벌써 네 가지나 배웠어요. 네 가지가 중복이 돼요. 일로 뒀더니 배운 대로 해도 잡히는 거죠. 네 개 중에 뭐가 맞습니까? 네, 지금은 두 점 머리 때리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쪽 나가고 들어가고 두면은 뒀을 때 하나, 둘, 세 수밖에 안 되니까 100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100의 정수는 뭐냐면요. 아까 두 점 머리를 한 대 맞았으면은 내가 한 대 더 안 맞아야 돼요. 정답은 여기 늘고, 늘면은 흙이 여기 못 따라옵니다. 왜 그렇죠? 네, 끊고 단수 치고 나오면은 이어야 되죠. 나오면은 끊겨서 안 되니 이렇게 잡히니까요. 자, 잇고 막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흙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자, 이거를 다 틀어 막고 두 점 머리 맞지 말라 그랬죠? 두고 막고 한 칸 띄었어요. 자, 막고 자, 젖히면 여기서 집을 냅니다. 자, 막고 또 집을 내고 자, 들어가고 받고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급소가 어디입니까? 네. 나는 집이 냈으니까 상대는 집을 내면 안 되겠죠? 치중을 합니다. 막으면 들어가고 따내면은 또 먹여쳐서 집이 안 나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흙 전체가 잡힌다 이거죠. 자, 7번 문제는 두 점 머리를 때리는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8번 우리가 두 점 머리를 일단 맞으면 나쁘다라고 했어요. 자, 나쁘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두다 보면 또 얻어 맞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거를 피하는 형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점 머리를 맞으면은 어떻게 둬야 된다. 이거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점 머리 여기를 얻어 맞았어요. 자, 이 형태가. 그러면은 흙은 여기서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이수가 가장 나쁘겠죠? 두 점 머리 얻어 맞으면 꼭 약점이 생겨서 두고 늘면은 흙이 하나 둘 셋 흙이 잡히죠. 자, 그러면 이제 막는 건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자, 이 형태가 뭐예요? 빈삼각이죠. 찌르면은 막고 싶은데 끊으면은 이어야 되니까 먼저 잡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수는 뭐죠? 자, 잘 기억하세요. 두 점 머리를 얻어 맞으면 이렇게 한 칸을 빼서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 두고 여기 둬서 그럼 아무 수가 안 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전 때는 이런 걸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막으면 뭔가 집이 커 보이는데 내 스스로 이렇게 후퇴하면은 집이 그냥 작아 보이니까 잘 손해 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양보하기 싫어서 막게 되는데 자, 요거는 이게 막아봤자 한두 집밖에 이익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잡히면 큰일 나죠. 자, 바로 두실 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두 점을 하나 맞았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얻어 맞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둡니까? 자, 흙이 얻어 맞으니까 한 칸을 띄었죠. 여기서도 백은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정비합니다. 이거는 빈삼각이 되니까 굉장히 나쁘죠. 들여다보면은 이었을 때 이 돌이 똘똘 뭉쳐있고 굉장히 나쁜 모양입니다. 젖히는 건 어떤가요? 젖히는 거는 변 같은 데는 끊겨서 약점이 있고 중앙이더라고 해도 형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끊어서 있고 이쪽을 늘게 되면은 이 형태가 빈삼각이 되죠. 나쁜 모양이고 나쁜 모양은 싸움을 할 때 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이번 강의가 어떤 강의라고요? 네, 행마. 행마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초반의 포석, 모양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근데 다짜고짜 싸우진 않죠. 이 가운데 과정이 이제 행마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나쁜 행마, 즉 나쁜 모양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싸움에서 항상 나쁜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자, 9번 보실게요. 9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응용형이에요. 자, 이렇게 돌이 이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늘었어요. 자, 두 점머리 때렸죠? 얻어 맞는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우리 계속 반복형이죠? 자, 이런 거 나쁜 거예요. 이런 거 굳이 용어보다 한 칸에 띄는 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기본형은 항상 잘 익히셔야 돼요. 어차피 도도 두면은 하나, 둘, 셋이니까 흙이 안 되는 거죠. 네, 100이 안 되죠. 찔러도 연결되니까.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기본형이고 바웃 두실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입니다. 자, 10번. 네, 또 이 정석인데 10번 정석이 여러분들께서 워낙 많이 두시니까 그래요. 자, 제가 아까 상당히 이런 모양에서 흙이 지켜야 되는데 밀었어요. 밀었는데 받아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행마를 설명드리면서 아마 수없이 말씀드릴 것 중 하나인데 돌이 붙었어요. 이렇게 돌이 붙습니다. 붙으면은 손 빼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돌이 붙으면 손 빼면 안 된다. 근데 하수돌일수록 손을 꼭 빼요. 돌이 붙으면은 다음에 연속 공격을 당해서 손을 빼면 안 되는데 하수돌일수록 손을 잘 뺀다 이겁니다. 상대가 붙으면은 손을 빼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갑시다. 자, 끊었어요. 여기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고수분들은 한 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돌을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예요. 단수죠? 연결하면 이게 살릴까요? 못 살릴까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죠? 당연히 나가면은 당연히 이게 연기 사이지 이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하수의 냄새가 물씬 나는 겁니다. 이쪽을 두었을 때 이거와 이 수상전이 누가 유리하냐 이거죠. 다 누가 유리합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한수 부족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 바둑에서 누구나 어려운 게 한눈에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걸 수를 막 많이 읽기보다는 서로 그냥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수. 하나, 둘, 셋 수니까 하나씩 좁혀간다고 보면은 수가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수 부족이니까 지금은 빵따냄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 빵따냄을 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고 또 그 원인은 뭐냐면 꼭 바둑 두실 때 돌이 붙으면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받아줘야 돼요. 네,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하고 12번이 핵심이다. 이 설명을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 모양에서 자, 건너 붙였어요. 건너 붙이고 이제 끊었습니다. 자, 이 모양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또 바둑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또 자주 드릴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바둑에는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약점. 점이란 바로 그 지점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끊기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끊어져요. 이렇게 끊어지는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끊기는 곳. 그래서 바둑 두실 때 이 지점이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 지점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한 칸 사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형태. 요거 뚫고 나가면 갈라지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약점이 됩니다. 자, 바둑에서 약점은 기본적으로 딱 두 개밖에 없다. 뭐와 뭐? 네. 이렇게 되는 형태와 이렇게 되는 형태 딱 두 개밖에 없다. 약점을 지키는 거는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 누군지 누구나 알아요. 어딘지 누구나 아는데 거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다 아는데 뭔가 다른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수비를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마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 행마에 대해서 말씀을 앞으로 자주 드릴 테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약점은 끊기는 곳의 지점은 정확하게 있는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끊기는 지점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근데 그 지점은 정확히 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수가 약하신 분들은 뭐 여기 다르게 두는데 수가 세신 분들은 호구를 치거나 뭐 다르게 둬요. 이어야 되는 지점을 꼭 안 이어요. 하지만
그 약점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은 수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두고두고 그것이 꼭 뭔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있는 이 훈련, 이 습관을 아주 정확하게 들여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가는데 약점을 좀 삐딱하게 지키는 수들 그런 것들이 이 바둑 두실 때 이 발목을 많이 잡는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번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바둑을 어떻게 해야지 빨리 느냐? 제가 이제 지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도 이게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공부해야지 바둑이 빨리 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매번 두기만 한다고 늘면은 뭐 좋겠습니다만 두기만 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공부가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바둑은요 이 반복 훈련이 중요해요. 뭐에 대한 반복 훈련이냐? 이제 프로가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혹은 고수들은 자기 약점에 대한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뭐 1급들 그런 수준이 아니고 5급 뭐 요 언저리 분들은 우선은 좋은 습관을 잘 들여 놓으셔야 돼요. 자, 아까 11번 문제 자기가 약점이 되는 데는 정확히 있는다. 그렇죠? 뭐 삐딱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있는다. 자, 근데 약점이 두 개예요. 어느 쪽을 이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그 기본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선이 몇 선입니까? 2선. 여기는 선이 높죠. 그러니까 항상 선이 높은 쪽으로 있는다. 자, 우리 두 가지 잘 기억합니다. 11번 문제는 뭐다? 약점을 정확하게 지킨다. 하나짜리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두 개짜리는 고민이 되죠. 뭘 이어야 되나? 이 선의 도를 포기. 왜 포기? 몇 집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선의 도를 살리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나는 겨우 살긴 해도 더 큰 돌이 더 잡혀요. 이거는 두 집으로 안 끝납니다. 훨씬 크게 되겠죠. 자, 오늘 제 2페이지에서 핵심은 11번과 12번입니다. 약점은 정확하게 있는다. 그 다음에 약점이 두 개가 됐을 때는 하나를 포기한다. 근데 뭘 포기해? 이선의 도를 포기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3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